운동한 지 10년 동안 경운기를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별로 요즘은 호용 가치가 별로 없는 기계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운기에 대해서는 아예 배울 생각도 없었는데, 이번에 제가 가지고 있는 관리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경운기를 한번 이웃집에서 빌려서 한번 써봤습니다. 이걸 써보려고 이렇게 경운기에 대해서 나름 좀 이래 약간 배우고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인 다른 농기계랑은 기본 구조는 비슷하죠. 기본 구조는 비슷한데 이 경운기만의 특징이 좀 있더라고요. 이 경운기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기를 사용했는 사람 치고 경운기 사고 한 번 안 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거의 오토바이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사고가 잦은 기계죠.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배우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 경운기가 왜 위험할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경운기 클러치입니다. 경운기 클러치인데 이 상태는 지금 클러치가 풀리는 상태, 그러니까 동력 전달이 안 되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주차 브레이크 역할도 같이 합니다. 주차 브레이크 역할도 같이 하는데 지금은 이래서 이제 클러치를 이렇게 하면 이제 동력 전달이 되죠. 동력 전달이 돼 가지고 이제 동력을 끊어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끊어줘야 되는데, 동력을 끊는 부분에 있어서 저 동작을 보면 알겠지만 동력을 끊으려면 이렇게 힘차게 당겨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그 안전에 취약한 부분이더라고요. 전진할 때야 전진하다가 이제 정지할 때는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데, 후진할 때는 이렇게 뒤로 가다가 후진할 때는 이렇게 이제 뒤로 보다가 후진할 때는 이렇게 동력 전달하고, 후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정지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안 잘 갑니다. 이렇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후진할 때는 가까이 가기 위험하죠. 후진하면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데 이게 동작이 굉장히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장 후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소고, 특히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무게중심이 약간 앞에 엔진 때문에 무게중심이 보통 앞에 쏠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 로타리가 달려가지고 무게중심이 적당히 맞는데, 로타리가 달려져 있어도 무게중심이 약간 앞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타리 안 달려 있을 때는 무게중심이 많이 앞으로 가 있죠. 그래서 여차하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턱 갈겨버립니다. 그러면은 후진하다가 이렇게 이제 후진하면은 더더군다나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후진할 때는 여차하면 이게 들려버려요. 자, 이 들렸을 때 이를 후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력을 끊으려면 이게 안 잘해갑니다. 도저히.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진짜 그 구조상 굉장히 위험한 거죠. 후진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래 한번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보다도 다들 경운기를 잘 만지시는 분들이겠지만은 경운기를 처음 만져보면서 느낀 부분이 그겁니다. 첫 느낌이, 이거 후진할 때는 도저히 이거는 위험해가지고 안 되는 기계다. 그래서 이거 경운기는 후진할 때는 위험하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주의를 하든지, 경운기는 후진을 하면은 후진을 안 하든지 무슨 수를 써야 되지, 이런 그 위험 요소를 알면서 후진을 하고 일상적으로 후진을 한다는 것은 별로 상당히 권하고 싶지가 않네요. 자, 일단은 이렇게 클러치 걸고 주차 브레이크 걸고, 그 다음에 또 이 경운기의 단점이 그 엔진 시동 걸 때에 그 예열선이 없다는 겁니다. 예열 코드라 그럽니까? 왜 우리 보통 경유차 보면은 돼지 꼬리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동 걸 때 온 위치에서 예열 코드가 한 4, 5초간 오다가 꺼지면은 시동 걸잖아요. 경유차는 보통 그렇게 걸잖아요. 요즘 새로 아주 신차들은 어떻게 걸는지 모르지만 저는 구경만 보니까
그런데 요거는 그런 예열 코드가 없어요. 예열 코드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그 겨울에 시동 걸기가 애먹는 것 같아요. 아주 새 경운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요즘 농가에서 쓰는 경운기 치고 뭐 새 거 없잖아요. 다 옛날 구형인데, 이 예열 코드가 없기 때문에 시동 거는데 많이 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기계를 이웃집에서 처음 빌려 쓰고, 이 경운기라고는 요 기계가 처음입니다만은, 요거는, 겨울에 어떻게 시동을 거느냐. 여기 이제 그 냉각수 부분에다가, 따뜻한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예열 코드가 없으니까 엔진을 데펴 주려고 여기다가 따뜻한 물을 집어넣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 냉각수에는 이제 부동액하고 섞어가지고 겨울에 동파되지 않도록 보관하는 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경운기, 보통 경운기는 이제 주변에 다 그렇답니다. 경운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겨울에는 냉각수를 완전히 빼버린답니다. 냉각수를 완전히 빼버리고 보관을 한답니다. 겨울에는 잘 사용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는 주로 농한기 겨울에 좀 사용할 일이 자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한번 쓰려고 할 때는 시동도 잘 안 걸리고, 자, 냉각수 빼놨으니까 이제 아예 팔팔 끓는 물을 여기다 집어 넣으면 이제 그게 예열 시스템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겨울에 시동을 걸면 걸리고, 그 다음에 사용 끝나고 나면은 이제 냉각수를 또 완전히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부동액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냉각수를 완전히 빼버리고 또 보관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운기의 단점이 첫 번째는 저기 클러치 부분, 두 번째는 예열이 없다는 거, 예열 코드가 없다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고. 장점은 많아요. 장점은 일단은 가격이 싸다는 게, 이 마력수에 비해서. 요즘 이만한 마력의 엔진과 기계를 구하려면 한 돈 1,000만 원 후딱 넘어가죠. 근데 이 정도 마력수에 이 정도 힘을 가진 기계가 아무리 중고지만은 한 100만에서 200만 원 사이에 구할 수 있다는 거는, 좀 돈에 궁한 우리 농가들에게서는 좀 괜찮은 거죠. 그리고 잔고장이 없다는 거. 시동만 한번 걸리고 나면 엔진이 잘 꺼지거나 시동이 잘 안 걸리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이 잔고장이 적고 힘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겠죠. 시동, 이게 이제 이 농기계의 장점이, 특징이 이제 플라이 휠이 있다는 거죠. 다른 엔진에 비해서. 다른 엔진에는 플라이 휠 달린 게 잘 못 봤어요. 이 플라이 휠에 있어가지고, 뭐라 할까. 한번 엔진이 시동이 걸리고 나면 잘 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플라이 휠이 계속 자기 힘으로 돌아가주기 때문에 그렇죠. 대신에 이 플라이 휠이 있기 때문에, 배터리나 이 수동일 할 때, 시동 걸 때 힘이 많이 들어요. 플라이 휠까지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운기는 시동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휘발유 엔진은 왜 초크 밸브를 당겨가 시동 걸고 초크 밸브를 닫잖아요. 열잖아요. 근데 이제 디젤 엔진은 초크 밸브가 없어요. 초크 밸브가 없고, 그냥 바로 하는 건데, 요거는 초크 밸브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수동은 여기서 이제 이 렌치를 잡고 돌리는데, 엔진 뚜껑을 열어버려요. 이제 이 밸브로 엔진 뚜껑을 열고 하면은 이 엔진이 압이 안 차기 때문에 쉽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쉽게 이제 플라이 휠을 어느 정도 RPM 이상 돌려놓고 엔진 뚜껑을 딱 닫아버리죠. 그러면 이제 압이 차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플라이 휠이 세리모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배터리로 하는 거는 이제 배터리로 이 플라이 휠을 돌려주는데, 맨날 역시 힘이 걸리기 때문에 이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엔진 뚜껑을 이렇게 열고,
플라이 휠을 충분히 돌리고 난 다음에 저 엔진 뚜껑을 탁 닫아줍니다. 이 경운기 시동 방법은 엔진 뚜껑을 엽니다. 이렇게 엔진 뚜껑을 열고 플라이 휠을 돌립니다. 세리모다로.